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눈빛이 맑고 생기가 넘치는 반면 어떤 분은 힘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고 계시죠.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빛이 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비밀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만 하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닐 땐 빨리 퇴직하고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어떤가요? 처음 한두 달은 좋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출근할 곳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무료하죠. 젊었을 때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 중 3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하죠. 하지만 은퇴 후 진짜 행복을 결정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관계, 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입니다. 관계는 내 곁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나요? 건강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느냐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나요? 삶의 의미는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지갑보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많은데 외롭고 불안한 사람보다 돈은 적어도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연금이 많지 않아도 늘 밝은 어르신, 그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럼 잘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매일 30분 산책하기,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노년을 바꿉니다. 어느 75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65살부터 준비했어요. 건강 챙기고 친구들 자주 만나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시작했죠. 지금 75인데 오히려 60살 때보다 행복해요. 바쁘게 지내거든요. 이 할머니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렵게 늙을지, 당당하게 늙을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허무함, 그것을 준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잘 늙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이제 직장일에서는 해방됐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모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관계를 가꾸고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준비해 봅시다. 빛나는 노년은 거저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콜레스테롤도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러면서 약 처방전을 주죠. 우리는 그 약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갑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관리가 아니라 투자로 보면 어떨까요? 병원비 아끼는 최고의 비결은 주식이나 적금이 아닙니다. 바로 산책입니다. 매일 30분의 걷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박영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까지 매일 5알을 먹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걷기 시작하세요. 박 씨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매일 아침 깨웠습니다. 여보, 같이 나가요. 날씨 좋은데. 박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갔죠.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숨이 덜 차더랍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줬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공원을 1시간 걷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어요. 낮에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가 10시에 잡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죠.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노년에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새끼를 거르지 않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햇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의 시계가 맞춰집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서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아침 산책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 정해진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해요.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70살 이후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수록 아침을 꼭 드셔야 해요. 간단하게라도 드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8살 최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창문 열고 스트레칭 10분, 그 다음 동네 한 바퀴 30분.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낮엔 친구 만나거나 도서관 가고요. 저녁 9시엔 씻고 10시엔 잠듭니다. 이 리듬을 3년째 지키고 있는데 약도 안 먹고 건강해요. 최 할머니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생활 리듬입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먹고 자면 우리 몸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보세요. 거창하게 등산복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 앞 공원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거르지 마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요. 건강은 투자입니다. 오늘 30분 걷는 게 내일의 병원비를 줄여줍니다. 생활 리듬은 이자예요. 규칙적으로 살수록 건강은 복리로 쌓입니다. 돈보다 오래가는 진짜 자산은 바로 건강한 몸과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3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배우자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5살 김태수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한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보, 물 좀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아내는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보며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나랑 똑같이 늙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나갔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지금 두 분은 손을 잡고 산책도 다니고 함께 요리도 하면서 지냅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날 돌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면 실망이 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살 이정숙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씨는 외로웠어요.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했죠. 엄마 심심해 언제 올 거야? 자식들은 처음엔 자주 왔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매일은 못 와요. 이 씨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부터 이 씨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줄였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났죠.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씨는 이제 자식들을 의지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존재로 봅니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아요. 내 삶이 충만하니까요.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는 은퇴하면서 멀어지고 옛날 친구들은 이사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만나죠. 그래서 노년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1살 윤미숙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 모임 공고를 봤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가끔 같이 영화도 봅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 하루 15개 비와 맞먹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가 있으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관계를 소유물로 여기지 마세요. 배우자를 내 소유물로 자식을 내 의지처로 보면 안 됩니다. 관계는 함께 자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배우자한테 고맙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해서 안부만 물어보세요. 부탁하지 말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이든 도서관이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실망이 오지만 함께 걷는 친구가 생기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 일할 땐 바쁘고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은퇴하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말이죠. 돈이 아니라 쓸모를 잃을 때 사람은 진짜 늙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0살 정만호 씨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정 씨는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했고 후배들도 많았죠. 매일 아침 출근하고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65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늦잠도 잤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사 후배들한테 전화해봤지만 다들 바빠서 통화도 짧게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자를 찾는데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정 씨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애들한테 책을 읽어줘?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하니까 마지못해 신청했습니다. 첫 봉사 날 정 씨는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0명 앞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세요.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정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갑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이제는 삶의 낙이 되었어요. 직업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죠 하고 깨달았답니다.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남 순천에 사는 75살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 복지관에서 젊은 엄마들한테 바느질을 가르쳐 줍니다. 제 손재주를 나누는 게 행복해요 하고 말씀하시죠. 나눔과 봉사는 노년의 보약입니다. 이웃을 위해 1시간만 나누어도 마음이 젊어집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한테 책 읽어주기, 동네 경로당 청소하기, 독거 어르신한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의미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8살 한영철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 보이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힘을 얻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요? 그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나요? 요리를 좋아하면 독거 어르신한테 반찬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면 동네 소식지에 글을 기고할 수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면 경로당에서 노래 봉사를 할 수도 있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쓸모를 잃을 때 사람은 늙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때 우리는 계속 젊게 삽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걸 나누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한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들면 배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게 아쉬워도 이제 늦었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늙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우고 감사한 걸 세어본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젊은 사람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살 송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할머니는 평생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일찍 결혼했죠.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송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책을 읽고 싶구나. 평생 못 읽어봤는데.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날부터 송 할머니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화책부터 읽었어요. 글자가 크고 쉬운 책들이었죠.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도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송 할머니는 한 달에 2권씩 책을 읽습니다. 70살에 시작해서 이제 2년 됐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책을 읽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것도 많아졌어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뇌를 자극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평생 학습을 하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지켜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7살 최동욱 씨는 65살에 우쿨렐레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악기를 만져본 적 없었지만 동네 문화센터 공고를 보고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한 곡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렸죠. 그런데 점점 재밌더라고요. 지금 최 씨는 동네 공원에서 우쿨렐레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같이 배우는 친구들도 생겼고 가끔 경로당에서 연주 봉사도 해요. 배우고 싶은 것 하나 정해보세요. 악기든 그림이든 외국어든 컴퓨터든 상관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면 됩니다. 하루 15분씩만 투자해도 1년 후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4살 장미란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감사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노트를 펴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마음이 달라진답니다. 장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에 없는 것만 보였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는 있는 것들이 보여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감사를 습관화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습니다.
감사는 돈 안 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 일기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하루 15분이라도 밖으로 나가세요.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15분 밖으로 나가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이 2가지만 하세요. 한 달만 해봐도 달라집니다. 도전이 뇌를 젊게 만들고 감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말이죠. 그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배움과 감사, 그 2가지가 노년의 얼굴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즐거운 노년을 다담지혜가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